안녕하세요. 투잡 전문가 투잡남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면서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회사라는 직장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작년보다 나은 한 해를 살고자 최선을 다해보지만 마음만큼 몸 따라주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나는 한 해 동안 회사를 열심히 다녔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렇다 할 목표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현재 그리고 그런 목표를 정했을 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1년의 목표를 미리 정리하고 수립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회사를 다닐 때 마음속으로만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획 없이 마음만 가득했어요. 계획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다니던 저에게 마일즈스톤이라는 기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에 커다란 큰 틀을 세워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이렇게 남게 되니까 이미지화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따른 숫자를 기입하게 되니까 실제로 제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또 얼마큼을 더 벌고 싶은지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의 흐름을 저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흐름을 파악하면서 내가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금액을 살펴보고자 노력한다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프로젝트의 가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각자가 쓰고 있는 고정비를 미리 파악해서 나의 소비 패턴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돈을 버는 법은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것에 비해 나가는 게 적다면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파악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고정비를 예측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금액을 줄여나가서 결국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1인 기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투잡을 하고 있든지 간에 모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일즈스톤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금액을 책정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마일즈스톤을 정리해서 제출했던 그 파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타링에서 블로그 강좌를 하겠다라고 나름의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에 해당하는 이 프로젝트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혹은 실제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아니면 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냐면 이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밑에다가 영업이익을 적어봤어요. 자,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물론 이 수치는 지금의 수치와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애프터 이펙트 하나만 잘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었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뭐랄까 저만의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격을 정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편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9만 원 정도를 벌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상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타링에서 제가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것을 보고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제가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온라인으로도 내가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저만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 번에 여러 명이 가르치면 큰 금액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블로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이렇게 월별로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을 정했어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영상 강좌도 판매 예측 금액을 써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팔리진 않아요. 이 금액대로 팔리진 않았고요. 다만 이렇게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000원에 강의를 팔겠다라고 나름의 목표를 정한 거예요. 한 달에 10개 정도 팔면 29만 원 정도가 생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 리딩 강좌, 이건 이제 캐릭터 만드는 강좌였는데 이거는 실현하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만들기가 좀 어렵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 의미인데 지금 7명한테 팔겠다라는 나름의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가 저의 순수익이니까 그렇게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리겠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는 팔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책정했지만 현실은 이렇게 팔리지 않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마일스톤 작성하실 때요, 내가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적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것, 실제로 돈을 벌 것 같은 목록을 여러분이 적으셔야 돼요. 이 프로젝트를 보고 내가 이걸로는 진짜 실제로 돈 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언제부터 볼 것 같은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달에 이걸 살펴보시면 온라인 독서 모임 하부르트 하겠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여기다가 이걸 하겠다고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때부터 팔겠다. 그래서 금액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재능 플랫폼 같은 데 가보시면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상품이 사실 이미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시고 얼마 정도의 금액을 벌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수수료는 20%에서 30% 정도 되니까 보수적으로 30 정도를 잡으시면 30%를 책정하시면 여러분의 상품이 얼마 정도 남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세전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세전 영업이익은 아직 세금을 떼기 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금액을 벌려서 얼마큼을 쓸 건지 파악하는 게 이 마일스톤의 핵심입니다. 저는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나가고 있죠. 그죠? 법인 대표, 제가 이제 대표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를 고용하겠다라는 야무진 계획이 있었지만 고용을 못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한 2년 동안은 여러분 혼자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또 영업활동비, 식비 같은 경우는 조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유료가 지금 7월부터 잡혔는데 이 전부터 사실 저는 주유료가 조금 든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눠서 생각해보면 얼추 비슷했던 것 같다.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다. 하지만 사무실 임대료가 좀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2인실을 쓰고 있습니다. 혼자. 그래서 금액이 더블이 되었어요. 자,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장소 대여료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렌탈인데 이것도 여기 보면 프로젝트에서 제가 쓰는 금액들이 있어요. 뭐 스튜디오 렌탈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료를 돌린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여기다 책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몽이라든가 페이스북, 네이버 내가 광고료를 월 얼마씩 지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다가 제가 책정을 해 놨어요. 또 저는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 책이나 아니면 강좌 이런 거 구매하는 비용을 책정을 해두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2달에 한 번 정도 20만 원 정도씩 결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카메라는 따로 필요하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았지만 핸드폰을 바꿨으니까 해당 사항이 좀 있고요. 마이크는 좀 구매를 했습니다. 네, 마이크는 좀 필요해서 한 2개 정도 추가로 더 구매를 했고요. 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매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이 필요해서 그 2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빌린 자금을 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얼마를 빌렸는지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세가 10%라고 제가 책정을 해두었지만 지금 개인 사업자라서 굳이 따지자면 이 퍼센테이지는 여러분이 2개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세금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10분의 1 정도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면 한 5,000원을 벌었다. 5,500 정도가 실제 수입이 들어와요. 그 500에서 뭘 빼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쓴 금액이 있어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밥을 먹더라도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한 5,500을 벌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0 정도를 부가가치세를 냈다. 그래서 한 5,200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거기서 종합소득세를 또 떼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제 세금 제해지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제해지고 나머지 그 금액에서 또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오히려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세금을 뺀 나머지 그 금액이 제가 벌어들인 순수이익이에요. 그래서 보면 계속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하다가 그래도 이때쯤에는 내가 플러스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저만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이거보다는 좀 남았고요. 그래도 플러스는 됐습니다. 물론 빌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갚을 준비나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과 또 여러분이 쓰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기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파트에서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버는 금액을 월별로 측정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 쓸 것 같은지 여기다가 써보시는 거예요. 이 자료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 실제로 쓰는 금액을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재능 플랫폼이나 타 플랫폼을 확인하신다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게 될 것 같은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파일을 지난 시간에 전달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자책은 3월달 첫째 주부터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주차별이죠. 그리고 꾸그 강의는 제가 계속해서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주차별로 금액을 적을 겁니다. 또 강의 계획을 하고 나서 유튜브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수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피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별로 얼마씩 벌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또 여기다가 제가 VOD 몇 개를 지금 팔고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또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적어서 금액을 확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비용, 이런 비용들을 여기다가 책정을 합니다. 그 나머지를 빼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 것 같은지가 나오겠죠. 종합소득세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퍼센테이지를 그냥 간단하게 입력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요. 자, 월별로 작성하셔도 똑같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얼마를 벌 것 같은지,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지출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